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에서 한국문화 가르치고 있는 이선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초대받아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화권은 제가 가끔씩 그냥 지나가다 들려서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보고 그러는데요. 님의 침묵 시집이 이제 내년에 집필 100년, 2026년 되면 출간 100년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님의 침묵의 뒤에 보면 만해 선생의 주소지가 이 선학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굉장히 문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뜻깊은 일이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학술대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제일 조선인 작가 김석범 선생이 화산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해 여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944년, 45년에 선학원에 와서 당신이 여기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여기서 만났던 스님들, 인물들을 소설화했지만 사실에 기반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선학원의 풍경을 잘 이렇게 핍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선학원이 어쨌든 당시 그 주지 스님, 저금 스님과 여러분들이 여운형 선생이 하고 있는 건국동맹과 함께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걸 아주 사실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금 스님은 또 우리 만해 선생님, 만해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직접 가서 침도 넣어주시고 뭐 이런 아주 자별한 사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학원 쪽에 오면 항상 생각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늘 오고 싶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늘 또 뜻깊게 입적 80주기 기념으로 학술제에 같이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박재현 교수님은 물론 발표문도 아주 역시 기대를 저의 기대에 부응해 주셔서 재밌게 써주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만해 그날들이라는 평전을 쓰셨는데, 제가 만해 관련 평전을 다 한번 정리하는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잘 쓴 평전이다. 이 평전이 가장 잘 쓴 평전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인 글쓰기도 잘 쓰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번 발표는 사상을 하셔야 되는데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구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야인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저의 토론지 57쪽에 보시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라고 일단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이본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서지 사항을 이제 검토를 하셨고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본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이본에 대한 연구는 김광식 선생님이 쓰신 한영훈의 조선 독립에서 연구 2장에 보면 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성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발표는 요 성과에 좀 더 추가적인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신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유통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히 우리 전집에 73년의 전집에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이걸 뭐 제가 오류라고 쓰긴 했지만 오류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지평을 좀 열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사상이 민족 자존과 자유주의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기존 연구가 대체로 뭐 독립 사상이라든지 이 독립 정신 이런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면, 요건 민족 자존과 자유주의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발표가 갖는 각별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의미 있는 발표였던 것 같고요. 특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앞부분의 서지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향후 지금 우리가 전집이 문제잖아요. 만해 한용운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전집인 것 같습니다. 73년 전집에 그 오류가 많고, 물론 그때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때로서는 그런 정도의 자료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오류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 만해가 포포다 뭐 이런 것도 오류고, 여러 가지 지금 오류가 다 이제 학계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해 스님이 글이 아닌 것이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빠져있는 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79년에 정보판이 나왔지만 또 그 역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문학 쪽에서는 문학 전집이 나와서 상당히 보완이 됐어요. 뭐 새롭게 발굴된 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됐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73년 판을 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집을 만들고 할 때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1차 자료를 확보해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제 의견 혹은 또 함께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58쪽에 보시면요, 우선 발표자께서 이 글의 서지사항에 대한 기존 연구 중에서 김광식 선생님 연구를 참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보산 선생님과 박노준 선생님의 중요한 증언이 거기에서 다루어지는데, 뭐 잘 알다시피 이 전보산 선생님은 지금 이제 만해기념관 관장을 하시면서 여러 자료를 또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김광식 선생님이 전보산 선생님께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개의 정언이 있어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글이 한지의 10여 매로 된 글이다라는 증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원고지 53장으로 되어 있다. 제가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이거 써보면 그 정도 나오는지. 얼추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여 매가 뭐 한지니까 이게 정말 뭐 어느 정도 분량인지 추정하기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 글의 이본유가 요약본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전집 발간에 참여했던 박노준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 이 글과 관련한 두 종의 원고가 거기 있었다고 해요. 그 최범술 선생님의 보관 자료에. 그러니까 원고지도 있고 한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정황들을 참고해 보면 육필본조차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몇몇 지면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이본유는 독립신문 계제본하고 문단은 좀 다르지만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한 원본을 찾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그거를 굳이 어떤 것이 최초의 원본이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전집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이 비밀리에 해외로 흘러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신문 게재본이라는 것이 제목이 조선 독립에 관한 감상의 대요로 되어 있고, 육필본은 개요로 되어 있고, 이런 오류 때문에 또 당신이 이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라고 했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반드시 요약본이다, 이게 이본이다, 이렇게 할 여지가 있을까? 저는 그런 좀 반론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전집에 수록된 글이 육필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조금 더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이 글에 대한 명칭 문제, 뭐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셨고요. 저도 뭐 어떤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텍스트주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집의 조선 독립의 서라고 하면, 만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만희 스님이 이 옥중에서 쓰신 원본이 있고, 이것이 유출되어서 독립신문에 실린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육필본 텍스트가 있고, 뭐 이렇다면 각각의 그 발표된 텍스트를 그 자체로 하나의 글로 봐서 우리가 용어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1920년 9월에 동아일보에 게재된 그 공판 관련 기록 앞에서도 우리 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언급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본인이 육필본으로 쓴 데는 또 다른 제목을 쓰셨고, 또 이게 독립신문에 가서는 또 다른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이 발표된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집의 조선 독립의 서라고 한 것은 김관우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 몇몇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박설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글을 보면 거기에 조선 독립의 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대에 1919년 이후에 그 당대에 많은 분들이 이 조선 독립의 서로 이 글을 인식하는데 대중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걸 김관우 선생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제목이라기보다 그걸 반영해서 그런 제목으로 이 글을 발표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 박재현 선생님께서 아주 독창적으로 민족 자중과 자유주의다, 이 글의 핵심적인 사상적 요체가 그렇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자유와 자존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만해 스님의 어떤 그 사상의 핵심과도 관계되는 용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뭐 어떤 글에서 만해 스님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서구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자유에서 자존으로 간 것, 평등에서 평화로 간 것이 이분이 종교인, 불교인 만해 스님의 독창성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인용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유라는 개념이 지금 이 글만 두고 보더라도 굉장히 소략하고 몇 줄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주의와 매우 다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그 서양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는 자유평등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수용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글에서는 당신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존적 평화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핵심적 요체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용운의 그 자존에 대한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양기초 선생 량시차오의 신민설의 제12절에 보면 자존 파트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둔다면 이때 자존은 이제 사회적 공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너무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발표에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매우 기쁩니다. 이상입니다.